그래가지고, 오시는 분, 참석 잘 하시는 분들한테 상이라 생각하고,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서, 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공지방에는 안 올릴 겁니다. 자, 뭐 이제 썸머리 합니다. 썸머리. 게지탕 해볼게요. 게지탕 써보신 분, 어떨 때 써봤다. 아니면 안 써봐도, 게지탕 요럴 때 좀 쓰면 좋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제 느낌적인. 네네. 예전에 이제 게시판 써가지고 이게 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이제는 약간 제 느낌으로. 네네. 약간 소음인 느낌인데. 네네. 조금 이 사람이 좀 열이 오르다. 네네. 상열감이 있다. 상열감이 있다. 땀도 좀 나고. 갱년기 전화처럼. 네네. 옛날에는 열이 나면 일단 끈다. 뭐지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면 요즘 이렇게 닮은 요새는 게지가 생각보다 힘이 좋더라고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오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소민이라고 얘기했지만 꼭 소민뿐만 아니고 저는 항상 상황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게지를 쓰는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이제 오풍이라고 봅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한출을 하는데 환기도 쓸 수 있고, 발열하는데 마왕도 쓸 수 있고, 두 신통할 때도 마왕 쓸 수 있고, 뭐, 창출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오풍. 이게 이제, 땀을 흘리는데 오풍, 땀 흘린다면 우리가 보통 더워서 땀을 흘린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추워? 이렇게 됩니다. 땀을 흘리는데 추워? 춥다라는 거는 뭔가가 이제 우리 몸에서 열기가 약한 거. 내 몸에서 열을 만들어 열기가 약한 거. 그런데 뭐가 빠져나가는 거. 이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상열감. 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열감. 소시오탕에 한열왕래가 있습니다. 갱년기에 많이 씁니다. 만약에 이제 40대 중후반의 여성분이 왔어요. 게지탕과 소시오탕 열이 뜬다고 왔어요. 체격이 둘 다 좀 소민이라고 꼭 어떤 규정할 수는 없지만 흔히 우리가 소민 같다라고 하는 좀 왜소하거나 좀 자그마한 분들, 그런 분이 왔어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열이 나는 소시오탕과 게지탕이 열이 나는 병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종현쌤,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소시오탕 준비하다 맞추는. 소시오탕은 막혔습니다. 시호 반화, 흉역 고마, 이게 막혀가지고 원인, 다양한 기전으로 열이 나고 그랬습니다. 막힌 걸 찾아야 됩니다. 게지탕, 안 막혔어요. 막힌 거 없습니다. 환자가 입맛이 좀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도 배를 누르든 뭘 하든 조금 약하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따지면 흉역고만을 찾아라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의 다른 이면에 소화기의 어떤 문제, 딱 어떤 기능 부전, 막힘, 요게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소시오탕하고, 게지탕 얘기, 상열감 얘기 나왔을 때, 소시오탕이 열이 나는 부위를 어디로, 막혔다고 했습니다. 막힌 걸로 열이 났다. 그러면, 어디 부위에 열이 나는 것 같아요? 표현이 조금 묘한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소시오탕 얘기만 하겠습니다. 겉에 표의 문제로 열이 난다. 1번. 그 다음에 심장이 허열이 생겨가지고 열이 난다. 2번.
흉부 쪽에 뭐 간이라든지 이런 데 열이 난다. 아니면 신이 허해가지고 뭐 신허열로 인해서 열이 난다. 어디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좀 표현이 사실은 제가 얘기해 놓고도 좀 이상하네, 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가 막혀 놓으니까 우리 인체는 이거를 소통시키려고 하는 기전이 생깁니다. 용을 쓰거나 그래요. 그래서 소쇼탕은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짜증을 잘 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가 이씨 이런 기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용을 쓰기 때문에 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지탕은 그런 게 아니고 속과 겉에 이런 어떤 기능에서 뭐 짜증내고 그런 거 없어요. 표현이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음혈이 허해져 가지고 물이 좀 부족해지면서 그 허열이 좀 뜨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이 결론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상한론의 여러 의가들의 책을 보면 소쇼탕을 흉욕고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결론적인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유추를 해보면 어디가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열이 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다양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환자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흉욕고만을 찾아야 돼. 흉욕고만이 있어 없어, 음허함이 있어 없어로 찾으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계지가게탕은 계지탕에서 상충이 특히 이제 두통이 많이 생긴다거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계지가사격탕.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중에 뭐 몇 개 안 했지만 계지탕이 가장 기본이 되는 처방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처방은 바로 계지가작약탕입니다. 계지탕증인데 복만, 시통, 복통, 대변비 이렇게 됩니다. 계지탕증이니까 두신통, 발열한 주로풍이 같이 나타납니다. 작약이 있다 보니까 작약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복부 쪽에 하게 됩니다. 대시오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대시오탕. 소시오탕에서 대변이 양면경에 열이 같이 끼면서 대변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대변이 안 나오고 대시오탕도 대변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아까 사람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사람 얘기는 다른 걸로 민선쌤 혹시 뭐 구별할 점이 있을까요? 환자는 둘 다 똥이 잘 안 나온대요. 느낌적으로 대화, 대시오탕 쌀에는 대변이 안 나서 가깝게 좀 못 견디는 싶었거든요.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간다. 맞아요. 똑같이 아까처럼 식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잘 먹어요. 잘 먹는데 똥 못 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은 입맛이 좋아가지고 먹도 잘 먹어. 똥이는 안 나와요. 부른 분들은 막혀 있는 겁니다, 밑에. 자꾸 위에서 먹고 들어가기는 하는데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막혀 있다라는 게 그 대전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지가작약탕은 막혀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장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자꾸 긴장이 돼가 그렇습니다. 음식과는 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복피 구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 배를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작약이라는 게 소화를 시킨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대시오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책들을 보면 퉁퉁하면서도 잘 먹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대시오탕에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보면 호리호리 하면서도 감기 잘 걸리고 뭐 배도 잘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도 대변 잘 못 봅니다. 먹는 거는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우리가 문진표를 하다 보면은 밥을 잘 못 먹어요 하는 게 실제로 내가 여기서 문제가 돼서 못 먹거나 그런 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실제 똥 안 나가면 좀 깝깝해서 좀 많이 안 먹는 사람들 많아요. 결정적인 게 내가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환자가 어떤 잘못이 있다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위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매칭이 안 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 흔드는 소리가 나던데. 자, 계지거 작약탕. 계지거 작약탕은 기운이 이쪽에 탁,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유튜브에 케이스 올린 사람이 이제 계지거 작약탕입니다. 불안. 사람이, 자, 긴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장을 하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기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시호, 향부자, 뭐 소요산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 흉부 쪽에 기운이 갇혀 있어요. 계지를 써가지고 작약을 빼고 계지를 써가지고 흉부 쪽에 기운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남편의 어떤 바람, 뭐 부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기타 뭐 회사 일,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응이 달라요. 다빈이는 내가 아무리 뭐라 해도 웃는데 누구는 뭐랑 이래 됩니다. 그거 가지고 구분하면 안 됩니다. 네가 뭐라 했냐 안 했냐 이걸 구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구분할까요? 형님, 어떻게 구분해 보면? 계지거 작약탕. 네네. 평소에 소심해가지고 소심하다. 네. 불안한 기운을 빨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거를 기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용어를 우리가 실제 의학 용어로서 이 사람은 불안하고 뭐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이 소위 말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럼 보통 기울의 어떤 증상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이 사람을 기울이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똑같이 직장 상사 때문에 강사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해가지고 왔어. 그래 기울이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을까요? 심허. 오히려 좀 허하다. 기울이 아니고. 그러니까 잘 구별해야 됩니다. 환자의 말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하다는 표현을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불안하다, 약하다,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 기울은 짜증입니다, 짜증. 이 새끼 죽이고 만다, 내가. 자꾸 짜증, 짜증나. 우리 처제가, 이제, 우리 처제가 하루는 원래 방송이라면 가족하고 다 팔아야 돼. 부모, 가족 다 팔아야 조회수가 올라갈 똥말똥. 하루는 이제 우리 자주 한 번씩 우리 서울에 옵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자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자다가 갑자기 이제 방이 이제 나는 따로 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자면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럼 내가 깨어나가지고 벌떡 일어 무슨 일이야 막 합니다. 그러면 아이씨 이래요. 갑자기 무슨 소리가 큰 방에서 왜 무슨 일이야 했는데 잠꼬대를 잠꼬대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발로 차고 아이씨 그게 이제 늘 그게 기울입니다. 기울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겉의 표현은 가슴이 답답하다 체크할지 몰라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기울이 아닙니다. 계지가 작약과 부자탕. 네, 넘어가겠습니다. 계지가 갈근탕. 이거는 목이 좀 불편한 거예요. 가벼운 목이 좀 불편한 겁니다. 과루계지탕. 입이 마른 건조한 겁니다. 근육도 많을 수도 있고. 계지가 환기탕. 계지탕증이 있는데 땀이 좀 나는 겁니다. 땀.
근데 저런 박스는 마트에서 파는 뉘앙스. 코스트코 같다. 그러니까 코스트코 같다. 많이 드시나요? 이번에는 대략 게지가 후바 경자탕. 게지탕증인데 여기 약간 폐나 이런 데에 기체가 좀 생겨서 답답하거나 기침하는. 자, 이럴 때 환자분은 기침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두 갑갑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체의 하나의 그 약이죠. 후방, 대조, 행인, 후방.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울에 대한 기체가 아니에요. 감기라든지 뭐 음식, 감기 조금 있는데 음식 조금 먹어가지고 캑캑 하거나 좀 답답하거나 그런 겁니다. 그런 걸로 구별하셔야 돼요. 오두계지탕은 이제 여기 보면 통증인 비증, 통증 이런데 계지탕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증, 통증이 많이 있습니다. 두통 이런 데는 주로 안 쓰고요. 주로 이제 관절통입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왔어요. 무릎이 아프대요. 무릎이. 실제 관절염은 없어. 자기가 뭐 사진 찍어보고 하니까 연골은 다 괜찮대. 오두계지탕 쓰는 거 어떻습니까? 계지탕증 좀 있어. 계지탕증이 있어요. 예를 듭니다. 어땠습니까? 마트 갔다 오신다고 늦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주 매력적인 소방일 것 같은데 쓰고 싶어요. 그죠? 감정일 것 같지만 왜? 싶다. 아니. 쓰겠습니다. 쓰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구별을 하면은 이제 습기가 조금 더 있으면은 창출을 좀 더 더해가지고 쓰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두나 이제 천호, 초 이런 것들은 국소 부위 통증도 좋습니다만 좀 이런 이제 표증약이 들어갈 때에는 좀 다발성적으로 나타납니다. 손목도 좀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물론 뭐 퇴행성 관절염, 극심한 관절염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위만 딱 나타나는 것보다는 다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또 국소 부위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치료를 해보면 뭐 이게 그런 의미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증약이라는 게 말초에 뭐 혈관 확장, 뭐 혈액순환 공급, 뭐 그런 거와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지가부자탕, 뭐 개출부탕, 계지영출부탕 넘어가고요. 계지가부자탕도 넘어가겠습니다. 계지부자탕, 계지부자탕은 통증에 제가 쓰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자꾸 손이 저려요. 손이 저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손 저리고 목이 아프고 그다음에 다리도 저리고 다리 저린 게 아니고 감각이 둔해지고 그래서 이제 천호의 부자 대신에 초를 쓰고 있어요. 초를 한도는 저도 무서워서 못 쓰고 7푼 이렇게 가지고 어느 정도는 통증이 많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에 습기가 있으면은 저는 습기가 좀 환자분이 가끔 체해가지고 창출 같은 거 좀 넣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백출부자탕, 골랭도 있지만 대변경, 소변 자리 이런 게 있습니다. 감초부자탕은 심계가 같이 나타납니다. 계지거계가 영출부탕은 계지가 빠지기 때문에 상충이 없습니다. 주로 복령과 백출이 있다 보니까 어지럼증이나 심계, 소변 쪽에 같이 증상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감초마왕탕, 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골절동통. 그 다음에 마왕부자 감초탕 여기까지 했네요. 오한, 궐, 신체통이 급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겉에가 딱 닫힌 겁니다. 겉에가.
무한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뭐 어폐가 좀 있습니다만 이해하기는 가장 간단합니다. 마황의 작용을. 마황이 땀내는 약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딱 좋습니다. 여기에 이게 천을 치료하는 게 가장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기관지를 확장하는 그런 천을 치료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지만 이해하기에는 겉에 있는 모공이 딱 닫혀 있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 환자가 내 하나 있어서 얘기를 자꾸 내는 겁니다. 마황부자 감초탕. 요 환자가 아니고 이제 사실 마황부자 세신탕 환자인데, 환자가 여자분인데요. 나이는 50대 후반, 60대 초반쯤 되네요. 계속 콧물이 나와요. 콧물이. 이제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 저보고는 이제 비염이 있는데 비염 고쳐달라는 소리 절대 안 해요. 그 전에 이제 어디 아파서 왔어.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그래서 침 놔줬는데 이번에 이제 차별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비염 치료 받아보시라고 해서 이제 약을 먹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보면 차갑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아이고, 저게 온기가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구별이.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 모를 뿐입니다. 물론 이제 더 세밀하게 부자에 대해서 그만큼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부자가 양허한 사람은 표현합니다. 파리하니 힘도 없고 추위 많이 타고 딱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호소하는 게 여기저기 너무 아파요. 땀도 안 나. 그러면서 코가 딱 막힙니다. 그래서 콧물이 질질질하고 비염이 나고. 그래서 마황부자 세신탕을 가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화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소화기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소화기 쪽도 이제 늘 위장병을 달고 삽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바나 넣고 해서 치료하거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통증도. 그런 사람은 딱 봤을 때 마음 쓰기 주저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왕을 저 뒤에. 네.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여기 하니까 이제 제가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마왕부자 세신탕 해보겠습니다. 자, 소음병, 시득지, 반발열, 맥침자, 마왕부자 세신탕이다. 소음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맥밑의 단육맥.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대사저하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발열이 났다. 자, 소음병, 대사저하가 됐는데 발열이 났다. 전혀 이제 안 맞는 이야기죠. 대사가 떨어져 있으면 열도 안 날 텐데. 그래서 보통 소음병에는 발열이 없습니다. 권랭, 설사, 이런 게 있죠. 신번, 이런 건 있어도 이 발열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소음병은 그대로 있는데 겉에 살짝 뭐가 닫혔네. 딱 보는 거예요. 표가. 그러니까 태양병이 들어온 게 아니고 표병이 살짝 온 거예요. 소음병에서 표병이 살짝 온 거예요. 그래서 소음병을 치료하는 세신 부자에다가 마황을 살짝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약들과 비교하면 마황의 이 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발열은 대사저하에다가 표울이다. 표가 막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사저하는 부자 세신이다. 자, 부자는 우리가 대사저하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겠죠. 사람이 찾으니까. 세신은 왜 쓰죠? 여기 콧물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거는 이제 추후에 연구하던 사람들이 했는데, 왜 세신 왜 씁니까? 아이고, 우리 그때 음료수 먹지 말라고 들었는데. 맞네, 이게. 다빈아, 어때? 이 세신이 소음병에 쓰는 건가? 세신 다들 대충 맛은 아시죠? 모릅니까?
요즘 세신이 비쌉니다. 와, 장난이 아니면 세신이. 옛날엔 진짜 쌌는데. 그리고 세신은 다 자연산입니다. 흔해요. 산에 가면 흔해. 비쌉니다. 세신이 왜 세신 씁니까? 얘가 좀 도와주라. 맛이. 세신이 따뜻한 약인가요? 탄약은 아니죠. 그 다음에 세신은 좀 매우 자극적이서 좀 순환을 도와주나요? 네. 그 다음에 세신은 뭐를 주로 없애죠? 풍한서습 열, 한, 습, 조 요 네 중에 예를 들면 한습을 습기를 잘 없습니다. 소원병에 자꾸 잠 잡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정체되면 습기 생깁니다. 먹고 바로 자면 이게 습기가 이게 다 정체됩니다. 이게 습기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신이 잘 쓰입니다. 자, 세신이라는 거는 맵습니다. 저는 이 확실히 환자들 보면 제일 처음에 수기가 심하에 있다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왜 심하에 수기가 있나?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물병이 나타나요. 콧물이 된다든지, 뭐 땀이 나온다든지, 뭐 설사가 나온다든지 이런 물의 병이 나타나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약을 쓰고 나면 그게 없어지더라.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주로 쓰는 게 여기 해라고 했는데 여기 단순한 기침이 아니고요. 물을 끼고 있는 기침. 그래서 이제 가래 기침, 콧물 기침, 이런 물이 나오는 기침입니다. 마른 기침 안 됩니다. 주로 제일 많이 확인하는 게 콧물, 맑은 콧물에 항상 쓴다고 꼭 생각하세요. 안 되는 경우만 좀, 와, 저 사람은 저 체격에 저렇게 열이 많아? 그 정도 아니면은 웬만하면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협통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이거보다 치료하는 게 많습니다. 지각이라든지 뭐 시호, 뭐 청피 이런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콧물, 그 다음에 치통도 쓰긴 쓰는데 뭐 전 안 써봐서. 그 다음에 저림, 비증, 냉증 이런 게 있습니다. 콧물 아시면 됩니다. 두통에도 쓴다고 하는데 두통 좋은 거만 씁니다. 자, 요거 했고, 자, 그래서 주증은 소원병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보면 어찌 저래 좀 에너지가 부족하지? 그 사람이 천해, 기관지병이 나타나면서 추워하고 손발도 시리면서 몸이 아픕니다. 무한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유뇨 돼 있습니다. 유뇨. 딴 거는 대충 보면 압니다. 두 개 하나 볼까요? 실음,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게 왜 치료합니까? 왜 이 약이 우리 감기 걸리면 목이 딱 잠기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거 치료합니까? 습기가 꽉 차. 맞습니다. 여러분들, 목이 쉰다. 막혔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습담이 많냐, 적냐, 그 정도의 차이지 무조건 막힌 겁니다. 제가 가끔씩 말하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 있거든. 아이고, 고기 처먹고 왔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고기 처먹고, 아이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유뇨 왜 그렇습니까? 마황이 유뇨를 치료한다. 이런 이야기 말고요. 혹시 장원장님, 내가 텐션을 좀 끌어올려야 돼. 내가 좀 처지네, 뭐가. 음악을 다시 들어야 돼요. 요즘 한 일주일간 못 들어서 그런데. 마부스를 드시. 자, 유뇨.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마왕 쓸 때 윤효 얘기를 요즘 현대 상한론 하시는 분들 자주 얘기합니다. 꼭 윤효, 그러니까 소아의 윤효뿐만 아니고, 어르신들, 아니면 꼭 윤효증은 아니더라도 소변을 자주 본다. 이런 거에, 이런 걸 쓴답니다. 자, 요거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을 바라봐. 그 사람 400억 넘게 벌었다며요. 와, 400억 넘게 벌었다던데? 그래서 계속 대통령. 이게 한국 그러니까. 대박. 아무튼, 자, 왜 윤효가 됩니까? 습이 어쨌든 좀 음, 있는데 다른 게 이렇게 발산되거나 나갈 때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 보세요. 정확하게 이해하셨는데요. 약으로만 따져볼게요. 겉에는 다 막혀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속에서는 습기가 생기고 있어요. 이게 기관지가 이제 펼쳐지지 못하니까 폐나 이런 호흡을 통해서 이 선포작용도 안 돼요. 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윤효나 설사로 갑니다. 변이 묽어지거나. 이런 게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가만히 환자를 관찰하다 보면 그게 눈에 딱 보입니다. 옛날에는 다 이런 거 창출 쓰고 뭐 텍사 쓰고 이랬는데 이거 이제 겉으로 이거를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마황증이라서 뭐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물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래서 저런 걸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후배가 제 기억에 남는데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환자를 하나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이제 한의원에 환자가 왔는데 극심한 요통으로 왔다는 거예요. 대충 뻐근한 게 아니고 엄청 심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른 데서 치료를 병원에도 가봤죠. 그래서 심하면 일단 병원에 먼저 가시니까. 근데 주사를 맞을 때는 그때뿐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한의원에 오셨대. 자기도 안 된다는 거야. 핵심은.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 왔겠죠. 자기가 되면 나한테 전화했겠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마왕부자 세신탕을 이제 응용을 했습니다. 그때 딱 생각나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서늘한 바람이 딱 불면 통증이 극심해진다는 거예요. 찬기운으로 겉에가 딱 막혔구만. 환자가 어떻게 아프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도 못 하듯이. 긴장이 꽉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왕 세신 같은 거 좀 써야 되겠다. 정확하게는 다음에 할 개강조초 황신부탕 비슷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생각난 게 이제 마왕부자 세신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애가 이제 나도 사실 써봐야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책에서만 봤지. 이론으로만 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황한의학에서 봤나?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개강조초 황신부탕 플러스 작감탕을 급성요통에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처방을 많이 쓴다길래 뭐야 했는데 딱 그 케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표증이구나. 겉에 자꾸 어떤 외부의 창 자극에 의해서 확실하게 뭐가 되니까. 그걸 써봤는데 한 3, 4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70%가 나왔습니다. 고맙다. 나도 이제 그런 거 그때 처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증에 쓰는구나. 예전에는 현오색, 두충 뭐 이런 걸 썼을 거예요. 표증이 있구나라는 그때 알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도 운이 좋았죠. 저도 이제 책 보고 우연히 알아가지고. 여기 있네. 마왕부세신탕, 작감탕. 여기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요통을 치료하는 경우를 보고 제가 그런 경우를 알게 됐습니다. 자, 마왕부자 세신탕과 감초탕은 차이 사실 이 약과 이 약을 쓸 일이 그래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구분을 해보면 다 일단은 사람이 양기가 약합니다. 양기가 약하고 천에 관련된 증상이 있습니다. 골랭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세신 마왕부자 세신탕은 습기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숙이 콧물이라든지 좀 아침에 일어나면 붓는다든지 얼굴이 붓는다든지 뭐 소변이 뭐라든지 물에 대한 게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겉에 이제 표가 좀 딱 닫혀 있는 땀이 안 난다든 신체통이라든 이런 게 있고 마왕부자 감초탕은 물에 대한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마왕이 물에 관련된 걸 하지만 즉 이거는 그냥 굉장히 허약한 그 양기가 약한 사람이 갑자기 뭐 열이 난다든지 표증이 있는 그런 경우예요. 갑자기 추워하면서 숨이 찬다든지 추워하면서 갑자기 관절통이 있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이제 요거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책을 쭉 보고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제 임상례는 아니고, 임상 사례, 요게요. 그 역대 의가들, 마음부자 세신탕, 가래가 섞인 기침, 즉, 가래. 그냥 가래가 아니겠죠, 여기서는. 묽은 가래가 막 나오는 걸. 그런 물이라는 게 확실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기면증도 가만히 누워 자는 이게 이제 단용매지만 그 누워 자는 그거에서 정체되면 습기도 있겠구나. 마왕부자 세신탕, 감초탕 다 쓸 수 있지만 그게 좀 더 있고. 실제로 이제 책에 찾아보면 소변다가 있습니다.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그 다음에 자골신경통이라고 해도 이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요. 여기 보면 물증상 있죠, 물증상. 그 다음에 인후통도 있지만 시름이라는 게 확실히 뭐가 막혀가지고 찌꺼기 이런 게 막혀서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진내암도 있고요. 윤효증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책에 쭉 보면 임상예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세신에 대한 이제 처방이 마왕부자 세신탕, 소청룡탕, 영감감미 신화인탕, 사간마왕탕, 당기사역탕이 이제 대체적으로 나오는 처방이 요거 자료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바빠가지고 원래 미리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요걸 못 드렸는데 여기 볼게요. 가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마왕부자 세신, 사실 요것도 많이 안 써요. 요 세 가지입니다. 세신이 들어가는 거 구별해 보겠습니다. 여기 적어놨지만 여기 보면 먼저 요 두 개 한번 해볼게요. 소청룡탕하고 영감강미 신화인탕의 차이는 마왕이 있냐 없냐입니다. 복령이 있냐 없냐도 있지만 마왕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지마왕 확실하게 표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표증. 그게 있고 그 외에는 뭐 쭉 뭐 다른 차이가 작약이 있고 없고도 있지만 가장 극명한 게 이겁니다. 극명한 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감강미 신화인탕은 표증에 관련된 증상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반화, 세신, 복령 전부 다 이제 그 내부에 생긴 숙입니다. 숙이.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게 있고. 오미자는 대체적으로 이게 기관지 쪽에 건조함을 좀 이제 잘 봅니다. 행인도 기관지 쪽에. 그래서 이 영감강미 신화인탕은 표증은 없고 오한을 탄다든지 그런 건 없고 그냥 콧물이 나온다든지 기관지 비염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소청룡탕은 확실히 찬 기운이 있습니다. 표울이라서 추워한다든지 찬바람 맞으면 더 안 좋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차이가 핵심이고 마왕부자 세신탕은 부자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랭, 소음병인지 사람이 실제 찬지 그 다음에 여러분 사간마왕탕 들어보셨습니까? 사간마왕탕. 사간이라는 약이 특이합니다. 사간이 어디 갔나? 사간이라는 약이 청열약입니다. 청열약. 여기 보면은 마황도 들어가고요. 계지는 없지만 마황이 들어가고 반화, 세신도 다 들어갑니다. 건강 대신 생강도 들어가고 오미자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간이라는 약은 여러분들 비염 왔을 때 환자분들이 콧물이 줄줄 나와요 말고 뭐 또 다른 얘기 안 하던가요? 가렵다 얘기 안 하던가요? 코, 눈 뭐 이런데 가려워가지고 막 긁는다는 얘기 안 해요.
그게 염증, 청열입니다.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비염인데 좀 심해지면 눈 주변이 가렵고 막 이런 게 청열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비염인데 비염이 알레르기가 한번 나타나면 막 온몸이 가렵고 눈까지 탱탱 붓고 가렵고 할 때는 이런 식의 약을 안 씁니다. 이런 식의 약을 안 쓰고 확실히 그 열을 잡아주는 뭐 사간, 제가 사간은 거의 안 써봤습니다. 오미자라든지 그럴 때에는 석고가 좋습니다. 석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약이 소청룡탕에 석고가 해가지고 소청룡과 석고탕 그렇게 표현합니다. 석고란 약이 예전에는 무서워서 잘 안 썼는데요. 이게 생각외로 그렇게 크게 무서운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히 콧물 줄줄라고 해서 바나, 세신 이런 거 써야 되지만 열이 나타날 때는 석고를 가하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당기사익탕은 혈관계통, 그러니까 이제 골랭증에 관련해서 쓰는 거고요. 자, 조금만 쉴까요? 네. 아까